네, 안녕하세요. 예, 키스트의 유범자라고 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이 어떤 소셜 로봇에 대한 이 실제 현황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 로봇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컨셉은 이 로봇이 독립적인 어떤 존재가 돼서 그 로봇이 어떤 스스로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격의 문제, 인공지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로봇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보자, 소통의 도구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미디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이 컨셉추얼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AR이라든가 믹스드 리얼리티 요거를 뭐냐면 이머징 미디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신문이라든가 TV는 매스 미디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 매스 미디어에서 벗어나서 이머징 미디어를 가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올해부터 좀 이 붐이 일면서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더 지금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미디어가 뉴 미디어입니다. 뉴 미디어는 AI하고 로봇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소셜 로봇 테크놀로지들이 함께 결합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뉴 미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금 생각은 바로 이 뉴 미디어 지금 시장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분야에서도 보면 메가 트렌드가 옛날에 이렇게 공장에서 이용되던 이런 로봇에서 탈피해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런 서비스 중심의 로봇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기계의 형태라든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로봇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이 로봇이 나한테 서비스를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로봇의 밸류를 결정해주는 이런 시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네트워크 로봇의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가 많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의 시대가 되면 이 인텔리전스하고 휴먼 인터페이스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10년도 1월 달에 방송에 좀 나왔던 건데요. 저희 팀에서 만들었던 네트워크 기반 인간용 로봇 마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바쁠 때 나 대신 로봇이 식사를 준비해주면 어떨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이른바 가사도우미 로봇 이윤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앞치마를 두른 로봇이 식사 주문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실장님. 아침으로 무엇을 드릴까요? 하루에 토스트. 이 로봇으로부터 컴퓨터 서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은 조리용 로봇은 전자레인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컵을 꺼냅니다. 그리고 토스트기에 다가와 빵을 집어 올린 다음 빵과 컵을 실수 없이 담습니다. 마루 제트 이런 것이 2010년도에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휴보가 미국에서 달파 챌린지에 지금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에서 이쪽 로봇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그것의 결과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거 지금까지 온 12년간의 어떤 교훈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위상을 전 세계에다가 알렸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면 새로운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fast follower가 될 수 있는 역량은 우리가 갖추었다. 예, 근데 이쪽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로봇에 대한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은 굉장히 미흡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청소 로봇 이외에 새로운 어떤 제품으로서 나온 로봇 제품을 솔직히 찾기가 어렵다.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미흡하다. 즉 그래서 보시면은 민간 주도형의 컨텐츠가 아직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상용화가 목표인 어떤 이러한 연구 개발이 미흡하다. 물론 이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이 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쪽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이런 필수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원천 기술들도 지금 아주 미흡하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실시간 네트워크 기술, 저가격의 모터나 기어 기술, 센서 기술, 그다음에 또 AI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이제 지금 반대로 전 세계의 이제 지금 동향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중국의 도약, 미국의 비약, EU의 도전, 일본의 어떤 침묵 속의 발전 이런 흐름인데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지금 여기 중국의 도약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뭐냐면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팔겠다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하드웨어 만들 수 있는 가격의 25%면 이 중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25% 이하입니다. 액추에이터 가격 25%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킬러 앱이나 비즈니스 모델, 즉 컨텐츠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소셜 로봇이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해서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건데요. 이 사람하고 인터랙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로봇을 소셜 로봇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면은 인텔리전스라든가 이러한 어떤 인터랙션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로봇 안에다가 전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네트워크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지금 동향을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지금은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2004년도에 정통부에서 URC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Ubiquitous Robotic Companion. 그게 이제 지금 최근 얘기가 되고 있는 네트워크 로봇, 그 다음에 클라우드 로봇, 이거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컨셉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 원격적으로 텔레프레센스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뭐 빔프로라든가 더블, 그 다음에 감성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소셜 로봇이 있습니다. 그게 뭐 페퍼, 지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알파고 나온 후에 지금 AI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상상력으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실제로 상용화된 예입니다. 이제 지금 이쪽에 있는 이제 지금 이 두 개는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그냥 페퍼는 아시겠지만 이 감성 인식을 해가지고 감성 대화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은 뭐 상당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로봇을 하나의 이런 어떤 특별히 이제 이런 소셜 로봇을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 스페이스가 이제 제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 있는 곳이 이제 원격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저를 대신해서 어떤 로봇을 보내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어떤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만약에 이런 로봇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렇게 한 공간에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와 정보가 저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고 함께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로봇을 통해서 원격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라든가 사용자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로봇은 새로운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식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원하면 뭐냐면 소녀시대의 유나나 이런 아바타들이 이 로봇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대화의 창구로서의 로봇 이것을 하나의 소셜 로봇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원천 기술들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러한 로봇 어떤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하드웨어 플랫폼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전자,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위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본다면은 로우 코스트 메커니즘, 그 다음에 전기전자 어떤 이런 컨트롤러 관점에서 이제 지금 본다면은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OS가 함께 공유된 그러한 어떤 인바이러먼트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필요하다. 근데 지금 아직 우리는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원격에서 서로 함께 소통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때까지 잘 없었던 분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개발이 되면은 실제로 어떤 로봇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야기가 되었던 AI 관련된 엔진들이 필요할 것을 봅니다. 대화를 하기 위한 AI 엔진도 필요하고요. 감성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AI 엔진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AI 엔진,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지금 많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게 AI라고 하는 것이 레벨들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소셜 로봇을 위해서는 대화하고 감상 인터랙션을 위한 AI 엔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AI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빅데이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뭐냐면은 유저라든가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로봇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인투이티블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함께 되면 그러면 이런 세 개가 함께 겹쳐지면 그 중간에 이런 소셜 로봇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셜 로봇을 실제 상용화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화상회의를 위한 텔레프레센스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뭐냐면 이게 뭐 스마트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이 인터랙티브 텔레프레센스 로봇이다. 즉 뭐냐면은 원격에 있는 이용자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새로운 디바이스를 함께 제공하는 텔레프레센스 로봇. 이러한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터랙션 하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휴먼 인터랙션 내지는 인텔리전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서야 어쩌면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AI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는 오토노머스한 소셜한 로봇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러한 그 로봇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보자 이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저거.